뭐 처음부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이민성은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 7월 1일부터 진행되고 7월 1일부터 승인되는 케이스에 한해서는 새로운 변경된 다스밀 리퀘어먼트가 적용이 될 거라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 옵션을 딱 1년으로 줄이는데 이미 컨시더를 하고, very narrow high demand 섹터에서 공부를 마치신 분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혜택적인 PR 파스웨이 옵션이 나올 거라고. 이제 안녕하세요. 썰유학 이민 법무사 김남호입니다. 자, 저번주에 호주 이민성에서 발표된 여러가지 내용들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너무 바쁘게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대략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큰 요지들, 되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들 간추려서 오늘 동영상을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뭐 이런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2022년 9월 뭐 새로 그 알바니 정부가 들어와서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이민 시스템이라든지 제도는 너무나 올드하고 낙후되어서 현재 트렌드에 맞는 이민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이민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필요성을 여러 분야에 계속 언급을 해왔습니다. 작년 9월에 이제 3명의 그런 전문가를 노미네이트해서 그분들이 다양한 뭐 정부기관, 이민협회, 이민 전문가들, 컴퍼니, 그다음에 노사, 뭐 다양한 전문기관들이랑 그냥 관련된 여러 부처와 컨설팅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3월 중순쯤에 진행됐던 그 서머리를 이민성에 제출을 했고, 이민부는 뭐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디스커션을 했고, 그 내용을 저번 주에 미디어를 통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상은 저희가 할 수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뭐 처음부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 이민성은 정말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호주 경제와 커뮤니티에 더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 찾아내서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난 발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디테일한 것들 제가 전부 다 뭐 190장인가 그런 페이퍼를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봤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요지만 좀 찾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해 하시는 그 타스밀 리퀘어먼트, 인컴 threshold 리퀘어먼트 자체가 지금은 53,900불이죠. 이게 2013년도에 픽스돼서 거의 10년 가까이 오르지 않았는데 뭐 현실의 그런 물가 반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임금 올라가는 거에 대한 것들이 전혀 반영 안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7만으로까지 오를 거라는 예상은 저도 좀 못했는데 조금 생각보다 많이 껑충 뛰어 올랐다는 게, 그래서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491 비자를 가지고 계셔서 191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TSS 비자를 홀드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7월 1일부터 진행되고 7월 1일부터 승인되는 케이스에 한해서는 이런 새로운 변경된 다스밀 리퀘어먼트가 적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뭐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알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거 말고도 좀 크게 강조했던 거는 정부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Permanently temporary resident. 그러니까 임시비자 홀더들이 그 영구적으로 임시비자만 홀더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퀄리티 있는 임시비자 홀더들이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많이 없었다, 제한적이었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올해 12월 말까지는 특히 TSS, 숏텀 홀더들이 다 영주비자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클리어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만 봐도 이민성이 얼마나 현재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해 나갈 건지 좀 알 수 있었고요.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물론 7만 불이라는 그런 이제 최저 소득에 대한 그 애니얼 인컴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무겁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소규모 컴퍼니들이 운영하기에 그 스폰서 비자를 이용해서 인력난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금액이 아닐까. 왜냐면 7만 불이 아니라 사실 연금이 지금 11% 11%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럼 7만 7천 8만 불에 가까운 거를 이제 스폰서 비자를 진행할 때 이제 그 연봉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뭐 약간 소규모 업장에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연봉 수준은 사실 아쉽게도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조금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내린 듯 해서 뭐 이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준비를 더 고용주랑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좀 준비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은근히 고용주 분들이 또 연락이 많이 왔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근심도 크다라는 거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컨펌 된 거는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이번 페이퍼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어떻게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지 고민하다가 섹터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조금 문의를 많이 받았던 게 워킹 홀리데이 비자와 그 다음에 학생 비자 신청할 분들에 대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조금 많이 문의를 주셨었어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다른 분들이 올린 영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접 이 페이퍼를 읽어 분들이 아시겠지만 호주 이민성 자체는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호주 경제에 이바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제한적으로 분석을 마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퓨어한 목적인 익스체인지, 컬처럴 익스체인지라든지 경험적인 부분으로 초점을 맞춰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옵션을 딱 1년으로 줄이는데 이미 컨시더를 하고 있다.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그렇게 결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페이퍼에 클리어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전 세계 워킹 홀리데이 오신 분들이 딱 1년만 계획하고 오신 분들이 아니라 뭐 2년, 3년, 지금 현재 뭐 그 코비드까지 해서 뭐 4년 넘게까지 그렇게 임시 비자로 이렇게 지내는 분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획이 조금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 뭐 향후 좀 더 발표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첫 번째 페이퍼 바탕으로는 좀 1년으로 축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GT 크라이테리아로 해서 학생 비자를 심사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까다로웠죠. 그 이민성도 이거를 인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로 와서 교육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민성이 비자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GT 크라이테리아는 그런 것들을 없애고 GST, Genuine Student Test 같은 뭐 어떤 방식으로 다시 테스트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학생 비자 자체가 조금은 더 GT보다는 현실적으로 조금 더 쉽게 심사가 되도록 뭔가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그 학생 비자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졸업생 비자가 승인되게끔 하는 그런 것들도 얘기가 되었고요. 즉 너희가 퀄리티 있는 에듀케이션을 받고 호주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호주 경제에 이바지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졸업생 비자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가 이런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너의 퀄리티가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언급된 게 영어 리퀘어먼트, 졸업생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잉글리시 리퀘어먼트 지금 현재는 IELTS 기준으로 6.0에 5.0, 오버롤 6.0에 이치 5.0 이상인데 이거는 너무 낮다. 그래서 아마 6.0 이치 혹은 6.0 오버롤인데 이치 밴드는 5.5 이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은 상향 조정될 거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 비자 이제 단순히 예를 들어서 뭐 요리 하시는 분들 영주권 때문에 그냥 요리학과 쉽게 들어가는데 초점을 두신 분들이 많다면 이제는 영어적으로 좀 그래도 많이 배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학생 비자 관련된 것 뉴스 중에서는 다이렉트 PR 옵션, 즉 그 호주 정부가 정말로 필요한 very narrow high demand 섹터에서 공부를 마치신 분, 예를 든 게 뭐 케어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티처 너싱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쪽으로 마치신 분들은 임시 비자를 거치지 않고도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혜택적인 PR pathway 옵션이 나올 거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정말 호주가 필요한 섹터에서 좋은 교육을 마치신 분들에 한해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pathway도 만든다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 저희에게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좋은 뉴스거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워킹 홀리데이 학생 비자적인 부분은 말고 뭐 이제 사실은 또 패밀리 비자적으로 조금 더 굿뉴스들이 많은데 지금 특히 페어런트 비자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한 2, 3년 전에 이제 시행된 스폰서드 페어런트 비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5,000불, 10,000불씩 내서 부모님을 초청해서 이제 3년, 5년 같이 스테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는데 이거는 패밀리 리유니언을 하는데 되게 제약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패밀리 비자 관련된 그런 프로세싱 타임 같은 것도 대폭 축소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스폰서드 페어런트 비자 같은 경우에는 3년 하는데 5,000불, 뭐 5년 하는데 10,000불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가격이 조금
줄어들어서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비자가 혹은 리폼이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고 뭐 특히 저희랑은 많이는 상관없지만 뉴질랜드 시티즌 같은 경우에는 이미 7월 1일부터 임시 비자를 거치지 않고 호주에서 444 비자, 스페셜 카테고리 비자를 가지고 계신 뉴질랜드 시티즌은 4년만 호주에서 체류했다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파스웨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되게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그 호주에 템포러리 비자를 홀드하고 있는 넘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 뉴질랜드 시티즌이거든요. 그분들이 다른 추가적인 그 영주 비자 파스웨이를 통해서 호주 시민권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주 기간 충족으로 호주 시민권을 바로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호주에는 뉴질랜드 시티즌이 아닌 그 외 다른 템포러리 비자 홀더들이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돼서 이것도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한국 학생들에게도 결과적으로는 조금 좋은 소식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그 눈여겨봤던 부분은 아무래도 고용주 후원이라든지 스킬드 비자 섹터에서 어떤 변화를 겪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제가 조금 많이 꼼꼼히 살펴보려고 노력했던 부분인데요. 참 이 부분은 호주 정부에서 클리어하게 세 가지 파스웨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파스웨이는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한 루트를 제공하겠다. 근데 highly skilled expert and then skilled workers 그러니까 되게 스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아웃스탠딩한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빠르고 간단하게 호주에 정착할 수 있는 비자를 줘서 호주 경제 활동에 바로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커뮤니티에 좀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게끔 빠르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지만 글로벌 탤런트 비자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 편성될 가능성이 되게 크게 시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skilled workers 그러니까 호주 정부가 필요로 하는 코어 스킬을 가지고 있는 스킬드 워커들 중에 아까 말한 타스밋 그 인컴 있죠. 그 이상을 받는 템포러리 비자 홀더들한테 조금 더 영주권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거와 링크 지어서 포인트 테스트라든지 스킬드 오큐페이션 리스트라든지 다양한 관련된 그런 것들이 변화가 올 거라고 페이퍼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 불 이상 받는 템포러리 비자 홀더들에게 뭐 아까 말했던 그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코어 스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군에게 조금 더 쉽게 영주 비자를 갈 수 있는 그런 파스웨이가 발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봉이 7만 불 이게 상당히 앞으로는 조금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두 번째 파스웨이 통해서 팍팍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ssential Skills, 케어러 같은 Essential Skills, 스킬드 워커들에게 퍼먼트 비자 파스웨이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사실은 뭐 에이지드 케어라든지 디서빌리티 서비스, 그 다음에 차일드 케어 뭐 이게 포함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케어로 관련된 그런 학업을 해서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게 제한적이었거든요. 근데 뭐 코비드를 겪으면서 지금 이 관련된 업종의 쇼테지가 세계적으로 되게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주 정부도 이런 케어로 관련된 그런 이센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워커들에게 영주 비자를 줄 수 있는 방안.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 뉴질랜드도 이렇게 에이지드 케어라는 이쪽으로 공부했을 때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문이 되게 쉽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 정부도 이런 이센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워커들, 그래서 뭐 이런 쪽으로 학업을 하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더 이민의 문을, 영주권 비자의 옵션의 문을 좀 열어제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패스웨이가 발표가 되면서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요지 자체는 호주에 정말 더 필요로 한 스킬드 인력,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더 손쉽게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빨리 호주 경제에 이바지하고 호주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호주 이민성이 제도적으로 개편을 하겠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발표가 실제로 정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그래도 알고 계셨으면 하는 내용들은 이 정도로 제가 좀 추려봤고요. 이 발표와 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민성에서 하나하나 개편안에 이제 시행을 할 거죠. 시행을 하면서 추가적인 발표들이 앞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쏠유학의 한국팀 유튜브 채널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되는 발표들 빠르게, 그 다음에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간략하게 소개됐지만 너무나 중요한 그런 호주 이민 제도의 개편,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조금은 더 빠르고 쉽게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 저도 가져봅니다. 혹시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카카오톡 채널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정성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